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화영 지사가 부임 뒤에 영원이었던 후원금이 실적이 37억까지 올랐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규모의 후원 실적은 없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수사 중이죠. 관련된 새로운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머리 위.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5년 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일본 머리 위로 이렇게 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함께 보시죠. 북한 미사일, 일본을 가로질러 괌, 미군까지 핵 위협. 입장 바꿔놓고 우리가 평양 주석궁 하늘 위로 미사일 한번 쏴볼까요? 북한 뭐라고 대응할지. 이건 상상을 초월한 발상이죠. 이런 종류의 무력 도발은 강도 높게 규제돼야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가로질러서 괌 미군까지 핵 위협을 했다. 엄연히 상공에도 영공의 개념은 존재하건만 북한은 이걸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5년 전 일본에서 북한이 한 번 더 이렇게 일본 상공 가로질렀으면 요격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부글부글합니다. 한미일 안보 수장, 동맹 수장들이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의총. 한겨레 신문 4면입니다. 어제 의총 소집됐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민주당, 정권 무능을 가리려 문재인 죽이기에 나섰다라고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거 언론 플레이 시작한 게 민주당이 아니냐.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 여야 모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서로를 지목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끈도 뜨겁게 논란이 여전히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알고도. 서울신문 5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함께 보시죠. 알고도 탈원전 정책 펼치면 문재인 정부 얘기죠. 2022년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2017년 당시 국정자문위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알고도 문재인 정부가 강행했다. 다시 말해서 정책 선택을 한 것이죠. 탈원전하고 신재생 에너지 등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고 전기료는 올리면 된다. 알고도 강행했다라는 게 논란입니다. 여당에서는 직무유기고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산업부에서는 5년간 매년 2.6% 전기요금을 계속 올려야 한다라고 당시 전망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상식적이죠. 이 원자력 발전을 안 하면, 탈원전을 안 하면 전기요금은 천정부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력 발전해서 전기가 다 충당될 거라고 믿었습니까?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요금만. 중앙일보 2면에 쓰고 있는 기사 함께 보시죠. 택시가 밤에 안 잡힌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국토부가 해결하기 위해서 심야에 택시 호출료, 콜비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알바 기사를 심야 시간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글쎄 과연 이런 반응이 나와요. 택시가 이런다고 쉽게 잡힐까? 혹여 승차난 문제는 못 풀고 요금만 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국토부가 야심차게 대책을 내놨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밤에 택시가 안 잡히는 걸까? 코로나 기간에 외출이 줄어들면서 택시 기사들이 대거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택시 회사들의 택시는 많은데 기사가 없는 사태, 자연스레 결정적일 때 심야에 코로나 이후 택시가 안 잡히는 겁니다. 이거 과연 잘 풀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